그러면 기부금은 여기 한도가 빡세요. 여기 빡 집중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도가 좀 많이 세요. 자, 여기 한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걸 좀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자, 일단 보시죠. 여러분들 접대비는 우리 한도가 그거 있었죠. 매출액 한도. 왜냐면 접대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니까 매출액 한도였는데, 여러분들 기부는 매출하려고 기부해요? 아니죠. 기부는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주로 소득이 많으면 기부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는 기부할 생각도 힘들죠. 우리가 무슨 기부,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 한도예요, 소득 한도. 매출액 한도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소득이 세법상 소득일까요? 장부상 소득일까요? 당연히 세법상 소득으로 따져요. 알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소득은 뭐예요? 세법상 각사소득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보시죠, 여기. 자, 손익계산서에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여기 매출이 15,000원. 매출원가가 5,000원.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6,000원 지출. 물론 우리 기부금 할 때 그냥 법정기부금이라 생각.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것까지 장부는 그냥 비용 처리하죠. 맞죠? 그래서 업무 무관 비용, 뭐 예를 들면 뭐 가산세 낸 거 2,000원. 그것도 어차피 떨었대요. 업무 무관 비용으로. 그래서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2,000원 나왔대요. 그럼 이 2,000원은 회계상 소득이지 세법상 소득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세무조정할 게 뭐예요? 업무무관 비용이죠. 맞죠? 이거 송금, 불산입. 맞죠?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상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상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봤대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00원, 그리고 송금, 불산입 2,000원. 맞죠? 그리고 차감 조정 나올 건 없죠, 여기서? 없어서 세법상 소득이 4,000원. 되셨어요, 이렇게? 4,000원. 그럼 여러분 질문. 이 4,000원의 세법상 소득 있잖아요. 얘는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에요?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이에요? 전? 후죠. 후. 왜? 당기순이익 자체가 모든 비용을 다 뺀 거거든요. 기부금까지 빠져있는 숫자예요.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소득금액, 이 세법상 소득은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기부금 자체가 비용으로 빠져있는 후의 숫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자, 근데 세법은 지금 이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있다면, 우리 아까 기부금, 법정기부금이든 지정기부금이든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회사가 법정기부금 6,000원 지출한 게 한도 초과인지, 한도 초과인지 아니면은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따지려면 당연히 이 6,000원의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으로 돌려놔야 돼요. 맞죠? 우리 법인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인세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법인세 송금불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6,000원의 기부금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6,000원을 지출하기 전 소득인 10,000원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4,000원 자체가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10,000원, 그리고 기부금 지출해서 6,000원 비용 처리해가지고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4,000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소득 10,000원 가지고 여러분들 요 기부금 지출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부금 지출 후 소득 4,000원에다가 기부금을 오히려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6,000원, 4,000원에다가 6,000원 더해주면 10,000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 자, 보시면 자, 일단 장부에서는 법정기부금, 기부금 1,600원 했죠? 근데 여기 기준소득이라 하죠. 기준소득. 기준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구할 때만 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법상 기준소득은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라는 뜻이고 얘는 당연히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는 요 4,000원은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단기 수입부터 출발하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 기부금 지출액을 컴퓨터가 더해줘요. 여러분 입력하시면. 그죠? 제가 한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 가끔 해야 되거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해서 10,000원. 그죠? 자, 그리고 법정 기부금은 한도가 50%예요. 50%. 지정 기부금은 10%고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10,000원에 50% 곱한 5,0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도는 10,000원에 50%인 5,000원이 되고요. 그럼 기부금 한도 미달이 한도 초과예요. 초과죠? 5,000원이 한도인데 회사는 6,000원을 우리가 기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치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기타, 세출이라면서요. 그죠? 자, 여기서 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뭐야, 이거? 네, 문제구나.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라는 우리가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세무서에. 왜냐하면 그 혹시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탈세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기억나시나요? 철구 아세요? 철구라고? 아프리카 TV? 아무튼 해가지고 탈세할 때 주로 기부금 명세서 가지고 조작을 많이 했거든요. 기부하지도 않았는데. 주로 탈세 이렇게 많이 해요. 또 기부 그쪽 송금 인정받으려고. 알죠? 그래서 기부금을 위조하니까 이 기부금을 이렇게 내가 지출했다라는 명세서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세무사가 항상 의심하거든. 기부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죠? 실제로 막 허위로 발급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한테 요 기부금 한도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라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알죠? 그럼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면 가산조정이죠. 그럼 가산조정이니까 여기에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해야 되죠? 맞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맞죠? 여기를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한도가 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1,000원 한 거예요. 그럼 1,000원 하면 제출할 때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나 5,0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5,000원으로 바뀌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제출했더니 자, 이렇게 저 기부금 한도 이렇게 계산했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주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계산 이렇게 했어요를 같이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무 공무원이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나를 막 탁. 그래서 내가 왜 때려요? 했더니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야 너는 지금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했다. 맞죠?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돼 있다. 5,000원 가지고 한도 계산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4,000원이 출발점이지 않니? 여기는 5,000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여기 기부금이 비용으로 빠지기 전 소득이 4,000원이었고요. 여기에 기부금 지출액을 더해서 기부금 지출 전으로 바꿨어요. 했는데 여기 5,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출발점은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돼야죠. 그래서 이놈 새끼야 넌 여기 5,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5,000원으로 해야지 여기 4,000원이 말이 되니? 그래서 싸대기 맞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뭔가 세무공무원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적을게요. 해가지고 반성 제가 다시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가지고 해서 그래 여기가 4,000원 내가 5,000원이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5,000원 돼야지.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5,000원 적어요. 바꿔볼게요. 또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그 감을 여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반성하자. 여기가 5,000원이 출발점이 맞지. 맞죠? 그럼 얘가 기준 소득이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 그럼 여기가
11,000원이 되고요. 그럼 내가 5,500원. 됐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제 한도는 5,500원인데 회사는 6,000원 지출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반성하자. 다시 플러스 500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여기가 4,500원 다시 제출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쳐맞아요. 맞죠? 왜냐 여기는 4,500원이라고 적었는데 여기는 기부 우리가 소득은 기부금 차감 기부금을 차감한 후 소득 5,000원부터 출발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4,5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여기 중요하다라는 걸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자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가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송금 불산입을 여기다 적는 거 여기다 적죠. 여기다라는 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는다라는 거예요. 적으면 요게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그럼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한도 계산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얘 가지고 다시 한도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도 계산하고 요 한도 때문에 한도 초과가 또 바뀌죠. 바뀌어요. 그럼 얘가 바뀌면 다시 또 여기다 적으면 또 바뀌고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이렇게 순환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부금 한도 초과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으면 이걸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전문 용어로 뺑뺑이 돌아간다. 알죠? 뺑뺑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뭐냐? 죄송합니다. 혹시 농구 보실래요, 여러분들? 농구 좀 보실래요? 좀 피곤하시죠? 기부하니까 기부금 농구 한번 보시라고 한번. 장면 한번 1초 보셨죠? 다시 할게요, 수업. 당황스럽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얘를 위에 있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지 말고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니까 아래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법상 소득은 4,000원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발생해가지고 아래에다 별도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세법상 소득이 최종적으로 5,000원 됐습니다. 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그래 그렇게 다는 게 타당하지. 라고 해서 사랑한다 뽀뽀해준다 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순환에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거짓말한 게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여기가 어떤 소득이었죠? 위에 있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었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아닙니다.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럼 방금 설명했던 걸 초반부터 해봐요. 사람 죽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알죠? 그래서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들리세요?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을 우리가 차가감 소득금액이다라고 부르고요.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까지 반영한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죠. 모든 세무 조정과 기부금 한도 초과까지 반영한 후에 마지막 세법상 소득을 우리가 첫째 날에 했던 각사 소득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실제로 법인세 계산 구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뭔진 몰라도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은 곧 할 거고. 일단 뭔진 몰라도 둘 다 기부금 한도 머식이잖아요. 맞죠? 한도 계산 결과는 뺑뺑이 돌아가니까 아래에다 적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 각사 소득금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마 교재에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을 건데 310 몇 페이지지? 저자분은 안 적어놨나? 아 여기 있네.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위에 있는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면 망해요. 그렇죠? 하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 않고 거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요게 법인세가 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과세표준이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법인세를 좀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 바로 반영해요. 이거를 꼭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되셨죠? 나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설명할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은 뺀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을 차가감 소득금액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됐고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은 이미 했고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보여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준소득은 우리가 차가감 소득 자체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기부금, 차감 호소득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지출액 오히려 더해야 기부금, 차감 전 소득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 말이고요. 자, 근데 암기해야지. 또 중요한 거 나와요. 여기에서 2월 결손금을 빼요. 그럼 여러분들 2월 결손금 다음에 항상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좀 오래간만에 보긴 하죠. 2월 결손금. 시점. 기억나세요, 여러분? 시점의 제한이 있냐 없냐. 네, 물론 너무 오래전에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가 2월 언제 27일 날 했죠, 개강을. 2월 28일 날 했으니까 한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으니까 오래되긴 했죠. 끄덕이시면 안 돼요. 2주밖에 안 지나. 2주도 안 됐어. 2주도. 여러분 오래됐죠. 그러시면 안 돼. 알죠? 우리 그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2008년 이전 분이면 뭐 5년간 이거 그 있었죠. 네, 그거 또 나와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반드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일단 왜 2월 결손금을 빼는지 설명을 할게요. 물론 외우시는 거지만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 500억 벌었어. 500억. 500억 벌어가지고 기부했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했죠. 벌었으니까 기부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적자가 1000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500억 벌었다고 기부하는 건 아름다운 행위예요? 또라이예요? 또라이인 거예요, 세법은. 왜냐하면 야, 네 회사부터 이거잖아요. 마치 그런 분 있죠. 우리가 약간 그분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본인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부하는 게 원래 맞죠. 맞죠? 그 말은 야, 적자부터 메꾸고 기부해라. 맞죠? 너 적자도 안 메꾸고 그 돈을 기부하니? 미쳤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적자가 2월 된 거잖아요. 누적된 거. 맞죠? 그래서 적자부터 메꾸고 기부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선에서 그럼 이 2월 결손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옛날 옛적에 적자도 메꾸고 기부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할 거예요. 옛날에 적자까지 다 메꾸고 기부하라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점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빼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걔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없지? 그죠. 여기 있죠. 우리 원래 원칙이 15년간 2월이었죠? 원칙이? 그렇죠? 근데 2008년 이전부는 5년간 2월이었고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10년간 2월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왜 2020년이라 돼 있냐? 이거 2019년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19년이에요, 19년. 왜 이거 20년으로 바뀌었지? 2019년이에요, 19년.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결손금은 우리가 10년간 2월. 그리고 우리 2월 결손금은 예전에는 한도가 60%였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돼 가지고 80%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한번? 안 했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할게요. 어차피 얘는 나중에 또 해도 상관없어요. 개정이 됐거든, 80%로. 작년도까지는 60%였다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80%까지 인정. 나중에 설명드리고 하고요. 꼭 외워주셔야 되고 시험에 은근 잘 냈어요. 여러분 최근에 막 2008년도 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주의. 자,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이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오셔도 돼요. 그렇죠? 이거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별도로 설명은 생략할게요. 알죠? 제가 한번 해봤더니 그냥 그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 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렇죠? 근데 좀 약간 편안하고 그런 것들 하면은 여러분이 좀 집중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다라는 거 찌그러 눈이 좀 약간 표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이 마음도 상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실기하고 관련되는 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관련 없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라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더니 막 지루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계산할 때 컴퓨터 계산해 주잖아요. 이 표정이셔가지고 계산해 주잖아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2022년도에 제가 법인세 그 설명한 거 옛날 옛적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입니다. 자, 여기 반드시 여기 남기죠? 세무적 요약. 여기 살 것도 있고. 자, 요약이에요, 요약. 여기 좀